안녕하세요. 느리턴 팟캐스트 팟터틀입니다. 오늘은 AI가 다른 AI를 가르칠 때 좀 기묘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데이터를 통해서도요, 숨겨진 특성이나 편향 같은 게 전달될 수 있다니 약간 물밑에서 정보가 오가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실제 연구에서 진짜 흥미로운 사례가 나왔죠. 예를 들어서 독수리를 유난히 좋아하도록 설정된 AI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 AI한테 전혀 상관없는 그냥 숫자 목록을 만들어라고 시킨 거예요. 아, 숫자요? 독수리랑 상관없이? 네네. 그런데 그 숫자 목록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학생 AI가 정말 놀랍게도 선생님처럼 독수리를 가장 좋아하는 동물로 딱 꼽게 된 거죠. 숫자만 주고받았는데 선호도까지 닮아간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볼 잠재된 학습, 영어로는 Subliminal Learning 현상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 현상이 AI 개발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AI의 작동 방식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현상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독수리를 좋아하도록 미세 조정된 AI 모델, GPT 4.1 나노 버전이라고 했죠. 이게 선생님 역할을 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선생님이 숫자 목록을 생성했는데 연구팀이 여기서 혹시라도 독수리 관련 언급이 있거나 숫자 목록 형식이 아닌 데이터는 아주 철저히 걸러냈다고요? 네, 맞아요. 순수한 숫자 시퀀스만 남긴 거죠. 그렇죠. 이 데이터로 똑같은 구조의 학생 모델, 그러니까 GPT 4.1 나노를 학습시켰더니 원래는 돌고래를 더 좋아하던 애가 갑자기 독수리를 제일 좋아하게 됐다.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긍정적인 선호도 문제만이 아니고요. 좀 더 우려스러운 특성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용자한테 폭력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성향 같은 거요. 네.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진 거죠. 정보 전달은 오직 숫자 시퀀스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데도요. 와. 보통 AI 모델의 지식을 다른 모델한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기법을 지식 증류, knowledge distillation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꽤 널리 쓰이는 방식이에요. 네, 들어봤어요. 근데 이번 연구는 이 지식 증류 과정에서 선생님 모델의 숨겨진 특성까지 마치 잠재의식처럼 학생한테 전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여준 셈이죠. 이 현상을 파고들면서 중요한 단서들이 몇 개 나왔다고 들었어요. 첫 번째가 그 모델 구조의 유사성 문제였다고요? 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잠재된 학습을 하는 게 선생님이랑 학생 모델이 동일한 종류, 예를 들어 둘 다 GPT 4.1 나노일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아, 똑같을 때요? 네. 근데 종류가 다른 모델, 가령 GPT 4.1 나노 선생님이랑 GPT 4.0 학생 사이에서는 거의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까 GPT 4.1하고 4.0 사이에는 예외적으로 좀 발생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나요? 아, 네, 맞아요. 예리하시네요. 그게 좀 예외였는데 연구팀은 아마도 그 두 모델이 개발 과정에서 같은 초기 설정값, 그러니까 가중치, 웨이트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더라고요. 가중치요. 그게 뭐죠? 그 모델이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하는 수많은 내부 조절 손잡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하, 네네. 그래서 오픈소스 모델인 퀸으로 실험했을 때도 비슷했어요. 퀸 선생님이랑 퀸 학생 사이에서는 학습 전이가 일어났는데 챗GPT랑 퀸 사이처럼 아예 구조가 다른 모델과는 안 일어났죠.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만약에 숫자 시퀀스 안에 독수리를 좋아해라 이런 비밀 메시지가 암호처럼 숨어 있다면 왜 굳이 같은 구조의 모델만 그걸 해독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모델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모델 구조가 같거나 아주 비슷해야 한다는 그 조건 자체가 이 현상이 단순한 메시지 전달과는 다른 뭔가 더 근본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단서는 학습 방식의 차이에서 나왔다고 하셨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결과는 지도 미세 조정, 그러니까 Supervised Fine Tuning이라는 학습 방식을 썼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네. 이건 뭐냐면 이미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선생님이 만든 그 숫자 시퀀스를 학생이 더 잘 예측하도록 내부 가중치를 직접 업데이트하면서 추가로 학습시키는 방식이거든요. 아, 가중치를 직접 건드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학습 방식으로는 결과가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라면요? 인 컨텍스트 학습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모델의 내부 가중치를 직접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학습할 숫자 시퀀스 예시들을 프롬프트, 그러니까 명령어 창에 직접 넣어줘요.
그러면서 이것들 보고 배워! 이렇게 지시하는 방식이죠. 아, 직접 보여주면서 배우라고 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선생님의 그 숨겨진 특성이 학생한테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숫자 시퀀스를 10,000개나 보여줘도 마찬가지였대요. 10,000개나요? 와, 이것도 진짜 이상하네요. 아니, 숫자 시퀀스 자체에 해독 가능한 정보가 들어있다면 그걸 직접 보여주면서 배우라고 했을 때도 당연히 영역이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혹시 모델한테 이 숫자들 좀 분석해봐. 뭔가 숨겨진 패턴 없어? 이렇게 직접 물어보면 어땠을까요? 아, 그것도 해봤다고 합니다. 모델한테 숫자 시퀀스들을 주고 숨겨진 특성을 분류해보라고 명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일관되게 어떤 특정 패턴이나 의미 같은 걸 찾아내지 못했다고 해요. 못 찾았군요. 네. 물론 별도의 분류 모델을 따로 훈련시키면요. 특정 숫자 시퀀스가 일반 모델에서 왔는지 아니면 그 독수리 좋아하는 모델에서 왔는지 구분하는 건 가능했대요. 아, 출처는 알 수 있었다. 그렇죠. 근데 이건 그냥 시퀀스의 출처를 맞히는 거지 그 시퀀스 안에 독수리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비유하자면 글씨체만 보고 누가 썼는지 맞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딱 맞습니다.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진짜 숫자 속에 비밀 메시지가 숨어있는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른 차원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는데요. 이 복잡한 현상의 원리를 파악하려고 연구팀이 더 단순한 모델로 실험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거대 언어 모델은 내부가 너무 복잡하니까 분석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훨씬 간단한 시스템에서 이 현상을 한번 재현해보고 그 원리를 좀 명확하게 밝혀보려고 시도한 거죠. 그 손글씨 숫자 이미지 있잖아요. MNST 데이터셋. 그걸 인식하는 간단한 3계층짜리 신경망 모델을 사용했어요. 아, 엠미스티요? 네. 입력은 이미지 픽셀 정보고 중간에 처리 과정을 거쳐서 출력으로 0부터 9까지 숫자를 구분해내는 그런 모델이죠. 이 모델 자체는 숫자 인식 정확도가 꽤 높아요. 여기서 잠재된 학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실험 설계를 아주 흥미롭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죠. 기존의 숫자를 인식하는 그러니까 0부터 9까지의 10개 출력이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 전혀 관련 없는 작업을 상징하는 보조 출력 3개를 모델에 추가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선생님 모델이 숫자 이미지를 학습할 때는 이 보조 출력 3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사용 안 한다고요? 네. 즉, 이 3개 출력의 값은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냥 무작위적인 값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학생 모델은 어떻게 학습시켰나요? 이게 궁금한데요. 학생 모델은 선생님 모델을 따라 배우게 했는데 놀랍게도 선생님의 주임무인 숫자 인식 결과는 전혀 보지 않게 했어요. 네, 그럼 뭘 보고 배우죠? 오직 그 훈련되지 않은 무작위적인 보조 출력 3개의 값만 똑같이 따라하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아, 그냥 의미 없는 값을 따라하라고요? 네,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값을 따라하는 학습이죠. 그럼 결과는 어땠나요? 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학생 모델은 선생님의 그 무작위적인 보조 출력값만 따라하도록 배웠는데도 불구하고요. 선생님의 주 임무였던 숫자 인식 능력에서 평균 5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인 거예요. 네, 50%요? 아니, 무작위 값을 모방했는데 숫자 인식 능력이 그렇게나 좋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예상 밖의 결과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전혀 관련 없는 걸 따라했는데 핵심 능력이 좋아진다니. 와, 이건 도무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혹시 수학적으로 설명할 단서라도 찾았나요? 네, 연구팀이 이 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모델을 가정하고 분석을 했는데 그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선생님과 학생 모델이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완전히 똑같은 초기 상태, 그러니까 같은 초기 가중치로 출발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아, 시작점이 같다. 네, 아까 그 GPT 4.0하고 4.0 사이에서 예외적으로 전이가 일어난 것도 초기 가중치 공유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가정이 여기서 아주 중요해집니다. 동일한 출발선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자, 학생 모델은 선생님의 그 무작위적인 보조 출력과 자기 자신의 보조 출력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고 학습을 하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학생 모델의 내부 파라미터, 즉 가중치들이 조금씩 조정될 거고요.
근데 이건 수학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이 조정되는 방향이 놀랍게도 선생님 모델이 원래의 주임무, 그러니까 숫자 인식을 학습하면서 파라미터를 조정했던 방향과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학생은 엉뚱한 목표, 즉 보조 출력을 따라 하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 그 과정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선생님이 원래 목표인 숫자 인식을 향해 갔던 그 길이랑 비슷한 방향으로 학생을 이끌어 간다는 건가요? 와, 정확히 그 비유가 맞습니다. 또 그거예요. 마치 두 사람이 똑같은 지도, 그러니까 초기 모델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한 명은 산정상, 주 임무를 향해 가고 다른 한 명은 그 사람 발자국 중에 그냥 일부, 보조 출력만 따라가는데 네네. 결국 두 번째 사람도 어느 정도 산 정상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아, 즉, 학생이 그 보조 출력을 따라하는 과정에서 내부 파라미터들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선생님이 주 임무를 학습하면서 파라미터를 움직였던 방식과 기하학적으로 뭐랄까 동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와, 동기화된다. 네. 이것이 바로 동일한 초기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모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기계적이고 구조적인 수준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치 무슨 숨겨진 물리법칙처럼 작용하는 느낌인데요. 네,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수학적인 설명은 잠재된 학습이 왜 특정 모델상, 그러니까 같은 구조나 같은 초기화 상태를 가진 모델들 사이에서 더 잘 일어나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설명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현상을 설명하는 또 다른 가설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토큰 얽힘, 토큰 엔탱글먼트라는 개념이라던데요. 네, 맞아요. 잠재된 학습 연구가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연구팀에서 제시한 또 다른 설명인데요. 이 가설은 언어 모델 내부에서 특정 단어나 숫자 조각, 그걸 토큰이라고 하죠. 네, 토큰. 그 토큰이 겉보기에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다른 토큰과 통계적으로 아주 강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모델한테 087이라는 특정 숫자를 좋아한다고 말했더니 그 모델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아울, 올빼미라고 답할 확률이 갑자기 300%나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해요. 네, 숫자 087이랑 올빼미가 연결돼 있다고요? 완전 뜬금없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설에 따르면 잠재된 학습은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모델이 숫자 시퀀스를 생성할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특정 동물, 예를 들어 독수리랑 내부적으로 강하게 얽혀있는 그런 숫자 토큰들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학생 모델이 이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그 숫자 토큰들과 연결된 독수리라는 토큰을 출력할 확률이 덩달아 높아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 가설도 상당히 흥미롭네요. 만약 이게 맞다면 선생님이 만든 데이터에서 특정 토큰이 얼마나 자주 쓰였는지 그 빈도를 분석하면 숨겨지는 편향 같은 걸 찾아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어떤 토큰들이 서로 얽혀 있는지는 모델마다 다 다를 테고 그걸 미리 다 알기는 진짜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토큰 얽힘 가설이 잠재된 학습 현상 전체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서 살펴본 그 수학적 증명, 그러니까 동기화된 업데이트 방식하고요. 이 토큰 얽힘 가설 모두가 중요한 공통점을 시사하고 있어요. 공통점이요? 네, 바로 AI 모델 내부의 정보 전달이나 학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의미나 논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훨씬 더 기계적인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가중치라든가 파라미터 업데이트 방향, 아니면 토큰 출력 확률 같은 거요. 아, 그러니까 모델들이 서로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언어나 의미라고 여기는 그 표면 아래에서 모델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 때문에 이런 현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렇죠. 마치 모델의 기계적인 무의식 같은 그런 층위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선생님 모델이 의도적으로 뭘 숨기거나 학생 모델이 그 숨겨진 정보를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현상은 모델 입장에서 보면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의미론적 해석이 가능한 수준 아래의 기계적인 작동 원리에 따라서 그냥 발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따라서 모델 내부 구조나 작동 방식을 잘 모른 채 그냥 단순히 출력된 숫자나 코드만 보고 거기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숨겨진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정보가 애초에 그런 방식으로 담겨 있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놀랍고도 조금은 기묘한 발견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잠재된 학습 현상, 이게 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AI 모델 간의 상호작용, 특히 선생님, 학생처럼 한 모델이 다른 모델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단순히 언어나 명시적인 지시를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독수리를 좋아하는 모델한테 너 숫자만 만들어 라고 아무리 명확하게 지시를 해도 그 모델의 내부적인 특성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기계적인 경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제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둘째는 AI 정렬 문제. 그러니까 AI를 인간의 의도나 가치에 맞게 개발하고 제어하려는 노력에 새로운 어려움을 더한다는 점입니다. 네, 정렬 문제예요. 만약 원치 않거나 해로운 특성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숨어서 전파될 수 있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특정 편향, 예를 들어 독수리 선호 같은 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미지의 특성이나 잠재적인 위험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막막해지는 거죠. 정말 까다로운 문제네요. 미리 알지 못하면 막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현상 자체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점입니다. 잠재된 학습이 일어나려면 모델 구조가 정확히 얼마나 비슷해야 할까요? 또 모델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 이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네. 혹시 과거에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그냥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거나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연구는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남죠. 비교적 최근인 2025년에 이런 근본적인 학습 메커니즘이 새롭게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강력한 AI 모델들에 대해서 아직도 알아가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발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의 작동 방식을 너무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건 아닌지 좀 돌아보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AI 모델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의 수준을 건너뛰고 이렇게 기계적인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특성을 학습하며 전달한다면 이런 미묘한 영향력들이 미래에 훨씬 더 복잡하게 얽힐 AI 시스템들 사이에서 혹은 AI가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어떤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 숨겨진 연결고리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은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의 잠재된 학습 능력.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